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대비 11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과목이죠. 색채 체계의 이해 세 번째 과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과목이 이제 색채 지각, 그 다음에 색채 심리를 배웠었죠. 자, 이제 색채 체계는 비교적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지각과 심리는 그래도 할만해, 좀 되는 것 같아 했는데 양도 좀 많아져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색채 체계를 딱 배우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색채 체계 파트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뭐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헷갈려요. 종류가 많아서 그걸 구분해서 또 비슷비슷하니까 구분해서 암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느끼는데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규칙이기 때문에 비교적 암기 위주로 그냥 이렇구나 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많이 어렵다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이 색채 파트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정말 어려운 건 다음 파트에 우리 다음 과목에서 배울 색채 관리가 조금 좀 더 어렵다고 느낄 텐데 책에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표준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각각의 만들어진 그런 이유들을 알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익히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색채 체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색채 체계라는 게 뭐냐? 색채 체계. 자, 색채 체계라는 것은 색에 대해서 뭘 정한다는 거예요? 체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계. 이런 말 있잖아. 너희도 진짜 체계가 없어. 라는 건 뭐냐면 그것의 뭐 규칙이나 법이나 뭐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색채 표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 이름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색에 대해서 뭘 정하는 것이다?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요? 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합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는 것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면 돈도 되지 않고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거의 합니다. 그래서 색을 표준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겠죠. 그죠? 자, 쉽게 생각하십시오. 자, 표준 왜 만듭니까? 그러면 소통하려고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하려고요? 소통하려고요. 자, 표준 색에 대해서만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에 대해서도 표준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표준어라고 그래요. 표준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하는 말로는 표준색이라고 해도 됩니다. 표준색. 아셨죠? 표준색.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한다. 또는 색채 체계라고 해도 되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색체계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표색계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체계 그런 말이에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쓰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데 다 같은 말이다.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왜 표준을 정하죠? 그러면 소통하려고요. 이러는 거죠. 근데 색에 대해서만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말에 대해서도 표준을 정하죠. 우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죠? 왜 표준어를 왜 정하는 거야? 잘 소통하려고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나쁘고 좋은 거의 개념이 아니라 남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뇌작용이 그렇다 그랬었죠. 내 몸이 생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죠. 본능은 이기적인데 의지를 갖고 마음으로는 이타적으로 변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래서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람들은 남 멋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나는 9시에 출근하기 싫거든. 10시에 일어나서 한 11시에 출근하고 싶은데 이 사회에서는 9시까지 출근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라는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조금 뭐가 되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쓰는 건데 물론 그게 힘든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빨강을 빨강이라고 알 수 있고 상대방은 레드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야, 저 가서 빨강 좀 가져올래? 그럼 그 사람이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좀 뭐 성격도 더럽고 조금 힘이 있다 그러면 야, 넌 그것도 몰라? 사회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 라고 해버리면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이 사람과 어떻게 불화가 되는 거죠. 사회가 불화하면 그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나한테도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지 말고 그럼 이제부터 빨강을 빨강이라고 하자. 나도 빨강이라고 할게. 너도 빨강이라 해. 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빨강 그러면서 알아먹는 거죠. 그게 바로 표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어에 이제 우리 사투리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공식적인 것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표준어랑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는 이제 직무에 따라서 표준어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말을 하기 위한 언어고요. 전문어는 어떤 분야마다 직무 있죠. 역할마다 쓰는 자기들만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에서 뭐 사람들끼리 쓰는 말들, 또 우리 컬러나 이쪽 디자인은 우리 디자이너들끼리 쓰는 말들, 이렇게 분야마다 쓰는 말들을 보통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가서 일을 하려면 그 전문 용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뭐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 뭐 급식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예요.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그 아이들이 쓰는 말을 나도 배워서 전문 용어를 배워서 그 아이들과 또 소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색채 체계를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컬러리스트, 이 디자인 쪽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뭐가 되는 거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규칙이고 법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외우면 됩니다. 근데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된 어떤 이유를 알고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고 또 다양한 이런 표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채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표준을 정하느냐? 그러면 소통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인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색채 표준을 정해 원활한 소통과 누구나 사용해도 같은 색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규정. 자, 그래서 우리가 색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재현하는데 사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똑같이는 안 돼요. 절대로. 똑같이는 안 되지만 오류와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목적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완전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뭘 줄이는 거다? 오류와 오차를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이죠. 누구나 사용해도 최대한 오차를 줄여서 같은 색으로 전달하고 저장하고 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색채 표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소통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표준을 만든 이유는 소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색채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 선생님 만들어요? 선생님 만들어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 내가 장이면 우리끼리의 전문 용어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색은 내 혼자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어떤 전문가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쓰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야 될까요?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색채 그러니까 색채 표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표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다? 그럼 바로 한국은 코리안 스탠다드 KS 여기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S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국제표준입니다. 국제표준은 어디예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국제표준을 정하는 기관. 그래서 국제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표준을 기본으로 각 나라들이 웬만하면 국제표준에 맞춰서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수입이 상당히 어때요? 일반화되어 있고 많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핸드폰을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충전지는 제품마다 다 달랐어요. 뭐 LG 거, 뭐 삼성 거, 뭐 이렇게 다 충전지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충전지도 따로 가지고 가야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충전하는 그 잭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용자도 편하고 제작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또 한국에서 만든 것이 또 어디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걸 따로 만들고 외국에서 사는 걸 따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도 쓸 수 있으면서 남는 것을 또 수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표준을 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자라는 분위기들이 많은데 그것을 주로 하는 기관이 어디다? 국제 표준이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국제 표준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국제 표준을 웬만하면 따르되 뭐 나라마다 또 사정에 따라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나라의 표준을 정하는 곳도 있는데 독일은 BS라고 합니다. BS. BS는 뭐냐? 그러면 영어의 약자죠. 브리티시 스탠다드. 그 다음에 DIN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도이치 약자 D. 인더스트리 그런데 이제 독일 말입니다. 인더스트리얼이죠. 인더스트리얼. 근데 얘는 인더스트리 그럽니다. 독일어예요. 도이치. 그래서 독일은 DIN이라는 표준을 사용한다. 미국은 ASA, 뭐 당연히 A는 뭐겠습니까? 아메리칸이죠. 아메리카. 일본은 JIS, 뭐 J는 바로 Japanese를 표현하겠죠. 이렇게 각국의 색채 표준이 있는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국제 표준 ISO와 한국에서 말하는 KS 표준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채 표준을 만들 때 뭐 그냥 막 만드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규칙이 있겠죠. 그죠? 특히 이제 색채 표준,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할 때는 꼭 이런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게 조금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호환이 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기록 방법이나 국제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먼셀 표색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우리끼리 쓰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표준 표색계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색표들을 동일한 간격, 등보성. 자, 어떤 간격을 둘 때 어떤 규칙과 어떤 간격의 차이를 등보성을 줘야 서로 소통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간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색의 속성 배열, 뭡니까? 색상 명도, 채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색계, 현색계 이런 거 배울 텐데 현색계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 그 세 개에 대한 체계를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일관되면서도 과학적 규칙에 근거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용화 및 재현이 가능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자,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요 표준을 물어보는 건 요 정도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표준이라는 게 이제 현대적인 느낌의 이런 규칙은 이제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표준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표준의 어떤 형식이 있었다. 자, 우리나라도 뭐 오간색이나 우리나라의 뭐 오방색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색채 표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리스토텔레스랑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이 색채 표준의 어떤 것을 지금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쓴 것이 아니고 색채 표준의 형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작품을 만드는 데 쓰려고 했는데 사용된 색들을 규칙 체계화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랑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색채 체계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서와 규칙을 정해서 이런 색채 표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다. 요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단색화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색화는 뭐냐면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암굴의 성모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 색들을 이렇게 서로 혼색해가지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고 할 때 기본적으로 6개의 원색을 정해서 서로 이렇게 혼색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하나의 단색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색이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단색화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럼 단색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교재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던 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냥 딱 한마디 한다면 색채 표준은 색에 대해서 뭘 정하는 거다?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왜 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 하려고? 소통하려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체현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색채 표준을 정해야 되는데 자, 표준, 색의 표준은 두 가지. 일단 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색이라는 것은 우리 빛의 색이 있죠. 광원색이 있었죠. 빛의 색과 물체가 반사해서 색을 나타내는 물체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야, 이렇게 우리 같이 쓰자라고 하는 뭘 만들겠어요? 표준을 만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색계 무슨 뜻이라고?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체계.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는 뭐 그냥 표준색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색체계라고 해도 되고 뭐 표색계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했었죠. 하나는 빛의 색이 있다 그랬었고 하나는 무슨 색이 있습니까? 물체색이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우리 뭐 조명이죠. 조명. 이런 빛의 색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뭐예요? 기본 빛의 색의 삼원색이 뭐였죠? RGB. 이 삼원색. RGB를 기본으로 한 이 빛의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자라고 만든 게 바로 혼색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혼색계. 이렇게 애워야 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왜 그래요? 그냥 애우세요.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 물체색에 대한 표준을 정한 걸 뭐라고 합니까? 현색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색계. 현실에 존재하는 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혼색계. 우리 사람의 프로세스 배울 때 몸과 마음, 육과 혼 그랬죠. 혼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빛이죠. 그래서 우리 막 심령 사진 같은 데 보면 빛 모양이 막 뭐 그게 무슨 뭐 영적 존재라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존재, 혼색계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혼색계와 현색계 종류하는 대표하는 표색계가 있겠죠. 자, 혼색계를 대표하는 표색계는 CI 표준 표색계라는 표색계가 있습니다. 이 CI는 뭐냐면은 국제 조명 위원회라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냥 국제조명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빛이나 조명에 관련한 규칙과 표준을 정하는 연구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조직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거기서 만든 표준 표색계, CI 표준 표색계가 대표적인 혼색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트발트 표색계인데 누가 만든 거예요?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만든, 독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오스트왈트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뭐 영어 발음은 뭐 아무렇게나 우리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색계 그럼 대표적으로 CI 표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현색계의 대표적인 것은 먼셀 표색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색계.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색계다 보시면 되겠고 NCS 이거는 스웨덴에서 만든 표색계입니다. 그 다음 PCCS는 일본에서 만든 표색계고요. DIN은 어디서 만든 표색계다? 독일에서 만든 표색계다. 이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표색계는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체계다. 소통을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색에 대한 표준은 빛의 색이 있고 물체색이 있으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표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빛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만들기로 한 표준색을 혼색계라고 하자. 혼색계. 그 다음에 물체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건 현색계라고 하자. 현색계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혼색계의 대표적인 것은 CI 표준 표색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현색계는 먼셀과 NCS, PCS, DIN인데 이건 각각 나라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표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뭐 스웨덴이 이것만 쓰거나 이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이것도 쓰면서 이것도 쓰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요 NCS도 쓰면서 먼셀을 쓰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먼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느에서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워지는 게 CI 표준 표색계 안에 또 이렇게 표준 표색계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XYZ 표색계, YXY 표색계, LAB 표색계, LUV 표색계, LCH 표색계. 욕 같죠? 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선생님 좀 헷갈려요.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색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오스발트 표색계인데, 오스발트 표색계라는 이놈은요, 웃긴 게, 이론상은 혼색계거든요. 근데 사용 방법은 상당히 현색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 초창기에는 이 현색계 안에다가 넣었었어요. 구분을 할 때. 근데 최근에는 다시 혼색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분할 때 이 오스발트는 혼색계냐 현색계냐라는 문제가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둘 다 포함이 되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최근에는 어디에다가 구분하는 경향이다? 그럼 바로 혼색계에다가 구분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색채 체계를 공부하면 바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혼색계의 CI 표준 표색계를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현색계의 종류별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색채 체계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떻게 표준들을 정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색계라는 이 표준 표색계와 현색계라는 표준 표색계. 여기 여기다 표준 표색계라고 해도 되고, 표준색이라 해도 되고, 색채계라 해도 됩니다. 표색계라 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색채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막 이거 썼다 할 건데, 선생님 뭐 헷갈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혼색계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RGB 빛의 색이죠. 우리 이거 뭐라고 했었습니까? 색광혼합, 가산혼합, 갑법 혼색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이 혼색계와 현색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색들의 등보성, 그러니까 색과 색의 간격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빨강과 노랑이 있는데 이 중간이 뭐가 됩니까? YR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색료들, 물감이 됐든 색을 이제 실제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섞을 때 50%를 놓고 50%를 넣으면 YR이라는 중간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황이 안 나옵니다. 이거 대체적으로 이거는 거의 알에 가까운 빨간색이에요. 얘가 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충 한 8:2 정도 되는 지점의 YR을 얘들과 얘들 사이의 중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현색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혼색, 뭐라고 한다? 물리적 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색계는 물리적 혼색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실습할 때 더 이해가 잘 될 건데, 물감을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뭐 몇 큰술 뭐 이렇게 하면서 양으로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요리책 보면 이건 몇 큰술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이 현색계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큼 넣어라. 이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시감각에 의해서. 시감각. 뭐에 의해서? 시감각.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 보고 느끼는 그 느낌들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냥 뭐 한 거예요? 시지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적인 어떤 감각에 의거한 것이다. 뭐가 아니다? 물리적 혼색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색계에서는. 물리적 혼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우리가 이제 색을, 측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측색기. 욕 같죠? 측색기. 이게 뭐예요? 색을 측정하는 기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배우겠지만 뭐 분광식 측색기도 있고 필터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색을 조색을 한다든가 검색을 한다든가 뭐 재현을 한다든가 할 때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배우겠지만 표준 색이 있듯이 관찰하는 상황도 똑같이 어떤 표준을 정해서 관찰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어떤 상황, 봤던 상황과 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봐야 하는 상황이 동일해야지만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측색기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기시험 볼 때도 측색기를 가지고 측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색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측색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현색계라는 것은 사실 혼색계는 물리적 혼색이 얘는 됩니다. 왜? 얘는 물리적 혼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색이 빛의 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양에 의해서 이렇게 혼색이 됩니다. 뭐는? 혼색계는 뭐 물리적 혼색이 되고 현색계는 물리적 혼색이 안 된다. 이거 되게 그래요. 얘는 심리적인 부분은 되는 거예요. 얘는 심리, 물리적 다 됩니다. 그 차이, 이 차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현색계는 심리적인 보고 느끼는 지각이기 때문에 측색기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 없다? 측색기가 필요 없어요. 육안으로 검색되고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나 빛의 색은요, 육안으로 이 심리적인 물리적 혼색이 어렵습니다. 빛의 색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하다? 측색기가 필요하다. 요 차이가 큰 차이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색계에서도 이 측색기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색계는 측색기가 없어도 구분이 가능한데 색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떠다고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표준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조색했던 상황의 빛과 환경에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도 그때 그 상황에, 재현을 할 때도 또 그때 그 상황에, 그래서 그걸 이제 똑같이 표준 관찰자, 뭐 표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도 그런 표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조명도 하는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색을 검색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측색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00% 그게 100% 되는 건 아니고요. 100% 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측색기를 쓰는 게 무엇보다는 육안으로 보는 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명도를 보는데 이 측색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줄 때 육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현색계는. 근데 문제는 선생님 피곤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맞다고 학생들에게 자꾸 알려주게 되면 학생들이 잘못된 그런 색감을 익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에 측색기가 있는 것이 좋고, 또 측색기가 있는데 그 측색기를 매번 찍어주지 않고 뭐 시험 볼 때 한번 이렇게 말고요, 매번 할 때마다 찍어주는 그런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면 좋다. 그 얘기는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선생으로서 되게 귀찮습니다. 네, 되게 귀찮아. 그렇지만 학생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색의 표준을 정하는 체계, 즉 색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체계를 표색계라 하고, 표준 광원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표준 광원에서 빛에서 표준 관찰자의 이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표준이라는 게 이게 색뿐만 아니라 빛도 중요하고 관찰하는 사람의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색을 정량화시켜 수치를 만드는 것으로서 혼색계와 현색계가 있다는 것이죠. 현색계는요, 얘기했듯이 인간의 색 지각을 기초로 한 보고 느끼는 심리적 삼속성, 뭐가 있어요? 색상, 명도, 채도라는 것들을 이렇게 뭐합니까? 구분하고 그거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색입체라든가 색표집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자, 똑같은 이제 내가 이렇게 색들을 혼색해 하면 이런 색들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 표시된 책자라든가 색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야, 거기에 무슨 색을 좀 넣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어떤 약속이 있겠죠. 뭐 5R에 3에 뭐 4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색입체에서 5R에 3에 4 그럼 그 색을 선택해서 쓰게 되면 또 그것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재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뭐 할 수 있다? 오차, 생각의 차를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색계는 이 색표집이나 색입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시감을 의존하고 있어요. 보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관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그 주관적인 값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색좌표라 그래서 명확하게 이 혼색계는 측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구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만큼의 정확한 색좌표, 값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색편 사이에, 색과 색 사이에 간격이 넓어 색좌표를 구하기 어렵고 조건등색, 광원의 영향을 받는 조건등색은 다른 색이 어떤 광원에 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빛이냐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 그랬죠? 같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색편의 변색이나 오염으로 그것 때문에도 오차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혼색계는 뭐 측색기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측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법 혼색인 RGB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측색기를 사용하고 심리 물리적인 혼색 실험의 기초를 둔 표색계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이란 말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안 돼요. 현색계는. 자, 단점으로서는 이제 지각적 우리 보고 하는 등간격, 등보성을 가질 수 없으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오차를 발생하지만 정확하지만 현색계처럼 보고 느끼는 어떤 직관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말들이 교재에 나와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표색계라는 것은 표준을 정하는 색채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표준을 왜 정하는 것이다? 왜? 소통하려고. 서로 소통해야 되겠죠? 저장하고 전달하고 재현하는 것을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색의 종류인 빛의 색과 물체 색에 대해서 뭘 정한다? 표준을 정한다. 그래서 혼색계는 빛의 표준, 현색계는 물체의 표준이다. 그래서 혼색계는 두 가지가 있다. CI 표준 표색계, 오스트발트 표색계. CI 안에는 XYZ, YXY, LAB, LUV, LCH 이렇게 있고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있고 현색계는 미국의 먼셀 표색계, 스웨덴의 NCS, 일본의 PCCS, 독일의 DIN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스트발트는 이론상 혼색계, 사용 방법은 현색계지만 최근에는 혼색계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이 현색계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하는, 실제 보고 느끼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혼색이 아닙니다. 물리적 혼색이 아니에요. 보고 느끼는 시감각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색계는 빛의 색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등간격을 만든다든가 직관적인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측색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측색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심리적, 물리적 혼색이 다 가능하다. 무엇은? 측색기. 그래서 심리적 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색계에서도 실제 우리가 측색기를 사용해서 조색을 하면 더 정확하게 색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색계에 대한 얘기, 색채 체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후에 이제 뭐 배우는 거예요? 요 종류를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혼색계, 이 CI 표준 표색계를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현색계 배우면 색채 체계는 끝나는 것이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첫 시간 이제 색채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 뭐 X, Y, Z 다 비슷한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이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하고 읽어보시면서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우리 색채 심리 파트 끝나고 나면 단원 평가죠. 우리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 다 풀어보셨죠, 그죠? 다 풀어보셨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는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강의 듣고 이론서 암기하고 선생님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60점은 나옵니다.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자,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오면 힘든 느낌이 들고 또 지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외우는 양은 많아져서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실한 게 좋다고 그랬었죠. 성실한 건 뭐라고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성실함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힘들 내시고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표색계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혼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